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로 생각이 되네요. 그림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 상의 중심에서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는 얘기죠. 자, 왼쪽을 보시면 V결선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에 한 상이 더 있었겠죠.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 있었는데 이 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BC 상에서 중심점을 나눠서 110V, 110V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 한 상의 전압은 2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AB 간의 전압도 똑같이 대칭 3상이니까 220이 될 겁니다. BC도 220.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위상차가 중요하죠. 위상차. 자, 우리가 항상 위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AB상이 기준입니다. Y결선에서는 A상이 기준이고요. 상수는 A, B, C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델타에서는 AB상이 기준이고 AB, BC, CA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CA상은 없는 거고요. 여기 AB상이 기준이니까 얘가 220이면서 위상은 0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BC상이 얘 다음 상이니까 마이너스 120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반씩 나누면 요 B에서 O까지 요 절반이 110V인데 위상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20도. 자, 얘도 110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2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요 A의 전압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요 위쪽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 A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따라가 보면 여기 O점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A점에서부터 O점까지의 전압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전압과 B에서 C까지의 전압을 더해 주시면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델타 결선에서는 극성이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두 전압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AB 간의 전압은 바로 얘가 되겠고요. B에서 O까지 전압은 얘가 되겠죠. 그럼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하시면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A점의 전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A의 전압은 220의 0도에서 110에 마이너스 120도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뭐 손으로 푼다면 이렇게 쭉 전개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과정은 필요 없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답안지 적으실 필요 없겠고요. 여기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거니까 계산기로 눌러버리시면 그대로 190.53V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요 전압을 왜 더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게 지금 V결선인데요. 요 V자 형태를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대로 쭉 펼치시게 되면 여기가 A, 요 가운데가 B, 여기가 C가 되고요. BC 가운데가 O점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압은 어디를 물어보느냐? 여기 A에서부터 O점까지 요 전압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당연히 요 전압은 A에서 B까지의 전압과 B에서 O까지의 전압,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더하는 것이 당연히 요 전체 전압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전압이 바로 220의 0도고요. B에서 O까지의 전압이 바로 요 전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 이제 B의 전압을 물어봤어요. B는 바로 여기 전압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전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Y결선이 되겠고요. 이 Y결선에서도 지금 중성점 기준으로 C상의 전압을 반을 나눴더니 110, 110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한 상은 22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요 A상도 똑같이 220이 돼야 되고요. 위상은 0도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상의 전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상의 전압도 당연히 220에 자, 위상은 얘보다 120도 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C상도 220에 요번엔 플러스 120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반 나눴으니까 110, 110으로 나눠지겠지만 위상은 똑같기 때문에 얘가 120도,
얘도 12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극성이 좀 델타하고는 다르죠. 아까 델타 결선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쭉 돌아가지만 Y 결선은 바깥쪽을 플러스로 봅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성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전압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B점의 전압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B점의 전압은 아까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입니다. 그럼 쭉 따라가 보시면 A점에서부터 요게 5점까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 간의 전압은 A에서부터 5점까지 전압이 되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는 A점에서 5점까지 전압이면 A, B 간의 전압과 B에서 5까지의 전압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요 A상의 전압하고 요 중성점에서 5까지 요 전압하고 얘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압하고 요 중성점에서 5까지 전압 바로 얘가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걸 좀 펼쳐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성점이고 A고 C고 요 중성점에서 C 가운데가 5점인데 이게 지금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요 전압과 요만큼의 전압이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극성이. 그래서 더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뺄 때는 여기서 얘를 빼나 여기서 얘를 빼나 절대값은 같습니다.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20의 0도에서 110의 120도를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110의 120도 여기죠. 얘에서 220의 0도를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자, 얘랑 앞뒤를 바꿔서 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중간 과정은 쓰실 필요 없겠고요. 우리 공학용 계산기로 그대로 요거를 빼주시면 291.03V라는 것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C점의 전압을 구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C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쭉 따라가 보시면 B점에서 여기 따라가 보면 5점까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더 쉽죠. 요만큼의 전압에다가 요만큼의 전압을 원래는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이너스 해야 된다. 자, 그럼 요 위의 전압은 110에 아까 위상이 120도라고 말씀드렸고, 자, 요 전압은 얼마라 그랬죠? 좀 전에 여기 B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220에 마이너스 120도.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요 전압에서 요 전압을 빼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딜 빼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위에서 밑에를 빼볼까요? 그러면 220에 120도에서 밑에 있는 220에 마이너스 120도를 빼주시면 되더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요거는 우리가 손으로 푼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공학용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그대로 291.03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22,900일 때 변압기 2차 전압이 380에 220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 측정된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370일 때 1차 탭 전압을 22,900에서 21,900으로 변경한다면 2차 전압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변압기 건수비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탭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압기는 5개 탭이 나와 있습니다. 5개 탭을 설정을 해서 건수비를 조절을 하고 그 건수비를 조절해서 결국 2차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뭐 이런 공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답안지 공식을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탭을 조절하겠다는 것은 2차 전압을 조절한다는 건데 바로 건수비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절되느냐? 탭 전압을 낮추면 건수비가 어떻게 되냐? 2차 전압이 올라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1차 측의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여기가 2차 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차 전압
V2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이제 1차 측에 전체 권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탭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실제로 5개 탭이 있어서 요게 이제 스위치가 일종의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탭을 이렇게 조절하면 1차 측 전체 권수 중에서 일부분만을 선택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1차의 고압 측에 1차 측에 요 탭 값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1차 측의 권수를 내가 일부분만 쓰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2차 측의 전압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고압 측의 탭 전압이 2차 측 전압과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전압과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고압 측의 탭 전압은 2차 전압의 반비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비례 반비례 관계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례식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2,900에서 1차 탭 전압이 원래 22,900V에서 370V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고압 탭 전압이 22,900일 때 땡땡 2차 전압은 370이 나왔다니까 370분의 1 이렇게 하면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탭을 얼마로 바꿨다는 거예요? 21,900으로 변경했답니다. 이 탭 전압을 21,900으로 바꾸면 21,900으로 바꾸면 땡땡 2차 전압을 우리는 V2 다시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탭에서 2차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탭 전압에서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게 바로 비례식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 푸는 방법은 가운데 곱하고 바깥쪽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V2 다시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V2 다시를 구하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구나.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곱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V2 다시 분의 22,900은 가운데 곱하니까 370분의 21,90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은 V2 다시는 이렇게 대각선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 거를 얘로 나누면 되겠네요. 22,900 곱하기 370을 21,900 이렇게 나누시면 나오겠죠? 그게 386.89가 나오게 되고요. 정답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탭을 낮췄죠. 22,900에서 21,900으로 1차 측 탭 전압을 낮추니까 2차 측 전압은 370에서 86.89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뭐 1차 필기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느 가공선로의 경관이 100m입니다. 경관 S죠. 경관이 100m. 전선의 중량이 0.334, 그 다음에 수평 풍압하중이 0.608입니다. 자, 전선의 중량, 전선 무게를 W1이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0.334, 그 다음에 수평 풍압하중을 W2라고 가정한다면 0.608. 자, 이따 선로의 2도를 구하세요. D를 구하라고 줬네요. 그 다음에 전선의 인장 강도를 1480, 안전율 2점이라고 줬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장 강도가 나오면 안전율로 나눠준 값, 요게 바로 수평 장력 T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도 구하는 공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먼저 전선의 하중을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수직 하중과, 그러니까 전선의 무게는 수직 하중이고 풍압 하중은 수평 하중이니까 수직과 수평 하중을 구하려면 벡터 합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제곱에 루트로 합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합성 하중이 나오고요. 경관은 100m 제곱. 8에다가 수평 장력 T는 강도를 안전율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288이 나오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리하시면 1.29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전력량계 단상 2선진용 35개를 신설하고요. 삼상 5진용 7개를 사용하여 자, 이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자, 이때 신품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공구선료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시고 단 인공계산수는 소수 세세짜리까지 구하며 내선전공 노임은 95,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표를 보니까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라고 해서요. 위와 전력량계 뭐 CT, PC, ZCD 쭉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인공수를 구하기에는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요거죠. 전력량계. 그죠? 자, 여기 3상 4선신용 0.32 이걸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해설을 보면 방폭 설비는 200%의 할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타 유사한 동일 장소 내에서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추가 한 대당 품의 70%를 가산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계기함은 3종 계기함, 농사용 계기함, 집합 계기함 및 저압 변류용 계기함 등을 얘기한다라고 해설이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고압 변성기함, 현수용 MOF 및 거치형 MOF 얘들을 주상에 설치하실 때 배전 전공을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철거할 때는 30%, 재사용일 때는 50%의 품의 할증을 적용하여라 라고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아까 조건을 보니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밑에 뭐 해설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 여러분들 단상 2선식 전력량계가 35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내선 전공이 여러분들 0.14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만약에 계산을 하셨을 때,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먼저 35 곱하기 0.14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분명히 35대지만 분명히 조건에 이런 말이 써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에 2번에 보시면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를 설치 시 추가 한 대당 품의 7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를 나눠야 되겠죠? 일단 10개까지는 기본품으로 0.14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10대를 초과하는 놈이 있죠. 그죠? 10대를 초과. 10대를 초과했으니까 35 빼기 10. 그죠? 여기에 0.14에 그 다음에 개당이니까 자, 개당 여러분들 아까 7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확인합니다. 70%. 자, 그래서 7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70%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0.7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상 4선식이 자, 아까 몇 대였죠? 설치하는 게? 그렇죠. 7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교체. 7대를 교체. 이때 내선 전공이 자, 내선 전공이 얼마였냐면 내선 전공이 0.3이었어요. 자, 그럼 7대니까 여러분들 7대 곱하기 0.3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상 2선식은 얘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자, 교체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품에 이 기본 품에다가 지금 30%를 아까 더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자, 조건 봐봐요. 5번에 보시면 철거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를 여기다 더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직접적으로 0.3을 곱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당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품을 할증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곱한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를 더해 주시면, 그죠? 네, 둘이 더해 주시면 요게 총 얼마가 나오냐 했더니 계산기 눌러주니까 6.762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해설에는 얘가 그냥 바로 1.3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해설한 거 잘 확인하시고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0.14, 그죠? 단상, 우리 이선식, 기본 열대, 그리고 얘는 열대를 초과한 분, 그죠? 열대를 초과한 분. 그리고 얘는 3상 4선식.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거죠. 1 플러스 30% 가산이니까 0.3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6.76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요 정도에 뭐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인공비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 노무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노무비가 얼마라고 했냐? 9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72 곱하기 95,000 해주시니까 642,390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연도 보시면 이게 옛날에는 이 문제가 지금 직접 노무비였지만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간접 노무비. 그럼 여러분들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에 보통적으로 15%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15%.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총 노무비를 만약에 직접 노무비만 아니라 총 노무비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간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뭐한다? 총 노무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직접 노무비만 구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총 노무비를 구하라 그런다면 간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15% 0.15 해주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죠? 직접 노무비고 이 직접 노무비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총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관연도 문제긴 하지만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가 견적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의 가능 여부를 시설 장소를 따라서 OX를 표시하라 돼 있는데,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분께서 여러분들 점수를 주시려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전기설비규정 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전기설비기술 규정에도 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옥내 배선에서 400V 미만이 됐던 400V 이상이 됐던 합성수 시간하고 금속관 공사는 장소 불문하고 전부 시설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합성수 시간만 딱 줬어요. 네. 그리고 전부 동그라미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출제자분께서 점수를 주려고 좀 냈다. 물론 이거를 또 당황해서 못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요 두 가지에 대한 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답을 맞췄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